최근 배그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라 한다면 바로 이 경쟁전이죠. 많은 분들이 점수 조금 더 올려보려고 애쓰시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경쟁전이 대회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경쟁전에 도움될 만한 7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째, 경쟁전에서는 다음 서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에란겔, 미라마, 비캔디는 4번째 페이지와 8번째 페이지에서 서클에 물이 안 걸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산옥의 경우 3번째 페이지와 6번째 페이지에서 물이 걸치지 않고요. 자기장 룰을 설정할 때 물이 걸치는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육지 비율을 100%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만약 3번째 페이지 서클이고 자기장이 이렇게 잡혔다면 4번째 서클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다음 서클을 한 이쯤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번째 서클에서 우리가 쓸 자리를 선택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단순히 다음 서클만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1번 자리보다는 2번 자리를 선택하는 게 다음 서클이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4번째 서클에서는 물이 빠지니까. 물론 이건 다른 지형이나 다른 조건을 배제한 거라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해안가 라인을 먹었을 때 교전만 좋다면 뒷각 다 닫고 외곽 운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상황에 따라 팀 성향에 따라 다르게 되거든요. 어쨌든 8번째 서클도 이와 똑같은데 초창기 배그 대회에서 최종 서클이 이제 물에 걸려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이러한 룰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룰 때문에 스크림이나 대회에서는 3번째 서클이 너무나도 중요했었고 현재 랭커들은 이러한 점을 경쟁전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죠. 참고로 비캔디의 이 꽁꽁 얼어붙은 강은 물 판정이 아닌 육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둘째, 마지막 서클이 잘 잡히는 위치, 포인트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외국의 유명 프로팀인 나투스 빈체레이 드램코치가 약 4,000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서클이 어디에 많이 걸리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소수의 프로팀들만 아는 자료였고 19년도 말에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정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종 자기장이 걸린 빈도가 낮은 지역이고 노란색,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종 자기장의 빈도가 높은 지역이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물 판정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쟁전과 대회 룰에서만 적용되고 물 판정이 없는 일반 게임에서는 이 히트맵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라마의 고지대들이 물 판정을 받는다는 점이겠죠. 경쟁전이 e스포츠 자기장 세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운영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경쟁전 점수는 팀 점수와 개인 점수 모두가 반영된다. 랭크 포인트는 팀 점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개인 점수는 킬과 어시스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어시스트라 함은 팀원이 기절시킨 것을 내가 확정 킬을 찍는 것인데 적을 기절시킨 팀원은 킬이 올라가고 확정 킬을 찍은 나는 어시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게임에서 나보다 랭크가 높은 사람을 킬하면 보너스 포인트를 받으니까 실력만 충분하다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랭크를 올릴 수 있게 된 셈이죠. 이때까지 나온 정보로는 랭크 감소의 최대치는 30점 내외이지만 최대 상승치는 플러스 45점 내외입니다. 또한 고의든 아니든 팀킬을 하게 되면 잘해도 점수가 깎일 수 있으니 차량을 몰 땐 꼭 주의를 잘 살피고 몰아야겠죠. 맵은 에란겔, 미라마, 산옥, 비캔디 4가지 중에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랜덤이라 하는데 글쎄요, 신기하게도 싫어하는 맵은 굉장히 잘 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맵이 나왔다고 로비에서 나가면 점수가 깎이니 주의해줘야겠죠. 5번째, 대회 룰에서는 고정 차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고정잼 포인트에 가면 100%의 확률로 이렇게 도색된 차량을 얻을 수 있는데요. 경쟁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고정 차량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100%는 아니라서 안 나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줄 거면 제대로 만들어주지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6번째, 경쟁전은 티어별로 잡히기도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는 경쟁전 참가 플레이어의 티어를 정리해 놓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플레이어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시아 서버의 경우 우리 팀 평균을 기준으로 매칭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플레이어 수가 적은 한국 서버의 경우 플레이어들의 티어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 수가 적은 카카오 서버
또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펍지 말로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잡히는 매칭 시스템을 이번에 좀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몇 판 해보니까 아직도 낮은 티어랑 높은 티어랑 같이 매칭이 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경쟁전은 100명이 아닌 64명으로 시작하고 랜덤 스쿼드를 하든 4인 큐를 돌리든 상관없이 같은 게임에 잡히게 됩니다. 많은 게임에서 우리가 다인 큐면 상대도 다인 큐를 잡아주는 매칭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배그는 장르 특성상 한꺼번에 싸잡아서 매치에 때려 넣더라고요. 64명 시작이기 때문에 도시 교전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고 맵 리딩이 쉬워졌습니다. 또 열악했던 랜덤 스쿼드가 경쟁전에서는 더욱더 열악해진 셈이죠. 제가 준비한 팁들은 이까지인데요. 혹시 자신만이 알고 있는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